새벽의 숨소리. 서울 변두리의 골목은 새벽 공기 속에 묵직한 정적을 품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길 위의 부스러기와 그림자를 나란히 들이우고 가끔 지나가는 고양이의 발소리가 전부였다. 그 사이를 한 여인이 느릿하게 그러나 확실한 발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김순자, 올해 72, 이 골목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여인. 허리가 조금 굽었지만 시선은 똑바로 앞을 향하고 있었다. 양손에 끌고 있는 손수레는 삐걱거렸고 그 안에는 종이박스와 빈 병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다. 폐지를 주워 모아 팔고 그 돈으로 쌀과 된장을 사고 남으면 동네 아이들 간식거리를 샀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난하지만 친절한 이웃으로 기억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순자는 오늘도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다. 그 비밀은 오래전의 한 선택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일부 골목의 하루, 해가 채 떠오르지 않은 시간, 순자는 이미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이 작은 인사를 건넸고 그녀는 조심해서 다녀와라 하고 웃었다. 아이들은 그녀를 좋아했다. 언제나 얼굴에 미소가 있었고 가끔은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주었으니까. 오전 9시가 되면 순자는 상점가의 구석에 있는 작은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른다. 그 자리에서 보는 풍경은 늘 같았다. 채소가게 앞에 늘어선 배추, 세탁소에서 흘러나오는 김이 서린 공기, 그리고 노란 버스를 타고 멀리 떠나는 사람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상점 뒤편에서 무거운 박스를 옮기던 중 그녀의 손끝이 묘한 감촉에 멈췄다. 낡고 바랜 봉투. 겉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30년 전 회사의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순자의 심장이 2번 뛰고 3번 뛰었다. 설마. 그녀는 봉투를 들고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빨라지면서도 왠지 모르게 가슴속이 서늘해졌다. 이부 오래된 종이, 오래된 기억. 방 안에 들어오자 순자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와 함께 반쯤 누렇게 바랜 주식 증서가 들어 있었다. 그 위에 적힌 회사 이름은 동양개발 주식회사. 그녀는 순간 눈을 가늘게 떴다. 30년 전 순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지만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당시 남편은 병으로 오래 누워 있었고 아이 둘을 키우는 일은 순자의 몫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동네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자야, 여기 회사 주식 한 장 사봐. 잘 되면 나중에 애들 대학 보내는데 쓸 수 있을 거야. 그 말은 꿈 같았다. 하지만 순자는 한 달 동안 야간 청소 일을 하며 돈을 모았다. 겨우 모인 돈으로 주식 한 장을 샀고 그 증서를 받아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다. 이건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닐 거야. 언젠가는. 세월이 흐르고 그 회사는 이름이 바뀌고 바뀌어 지금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신문에서 본 적 있는 대기업이었다. 그 순간 순자의 숨이 막히는 듯했다. 혹시 그 회사가 지금의 태경그룹이 된 것이라면? 삼부 현실의 무게. 다음 날 순자는 봉투를 품에 안고 은행으로 향했다. 은행 창구의 젊은 직원이 서류를 받아 들여다보더니 눈이 점점 커졌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마른 침을 삼켰다. 할머니, 이거 지금 시가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순자의 귀에는 어마어마하다는 말이 오래 울렸다. 직원은 수치를 불러주었지만 그녀는 그 숫자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억 단위를 넘어 조 단위에 가까운 금액. 그녀의 인생에서
상상조차 못한 규모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새 집을 사는 것도, 좋은 옷을 사는 것도 가능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사라졌다. 대신 이걸로 누굴 도울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이 깊이 파고들었다. 사부 소문과 그림자. 하지만 세상에 비밀이 오래갈 수는 없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골목에서는 폐지 줍는 재벌 할머니라는 말이 오갔다. 상점 주인은 순자를 볼 때마다 은근히 물었다. 할머니, 진짜예요? 그렇게 부자라면서 왜 아직도 폐지를? 순자는 웃으며 대답을 피했다. 그러나 그 시선들은 점점 변했다. 이전에는 그냥 친근한 이웃이었지만 이제는 호기심과 계산이 섞인 눈이었다. 오부 욕심의 발걸음. 가장 먼저 찾아온 건 연락이 끊긴 지 20년은 된 친척들이었다. 그들은 문을 열자마자 웃으며 말했다. 순자 이모, 그동안 못 뵀네요. 사실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순자는 마음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다. 그들은 그녀가 힘들 때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미안하지만 그럴 생각 없어. 짧고 단호한 대답에 그들의 표정은 금세 굳어졌다. 순자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밖에서는 그들이 여전히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주고받았다. 그 속에 섞인 짜증과 비난은 벽 너머로도 들렸다. 그 순간 순자는 오래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 친척들이 했던 말.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든다며? 그건 내가 알아서 해. 그 말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다.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다. 자신이 가진 부는 돈을 위해 찾아오는 사람에게 주지 않기로. 오직 진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쓰기로. 육부 선물 같은 하루. 다음 날 순자는 손수레를 끌고 평소와 같이 골목을 돌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손수레 속에 폐지 대신 작은 상자가 있었다. 상자 안에는 쌀, 라면, 과일, 그리고 봉투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먼저 동네에서 가장 힘든 생활을 하는 집 앞에 상자를 두고 문 앞에 작은 쪽지를 붙였다. 건강하세요. 이건 당신을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날 저녁 그 집의 중학생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찾아왔다. 할머니, 이거 다 주신 거예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누가 줬는지는 묻지 말고 그냥 힘내라. 그 순간 아이의 표정에는 새로운 빛이 피어났다. 순자는 깨달았다. 돈은 쌓아두면 차갑지만 흘려보내면 따뜻해진다는 것을. 칠부 태경그룹의 그림자. 그러던 중 태경그룹의 부회장이 직접 순자를 찾아왔다. 중후한 양복 차림의 그는 처음에는 예의를 차렸지만 곧 본심을 드러냈다. 할머니, 주식은 지금 팔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쪽에서 보관하고 관리해 드릴 테니 서류에 서명만 해주세요. 순자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그의 손가락이 서류 위에서 조급하게 떨리고 있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려는 거죠? 그건 회사 내부 사정입니다. 순자는 서류를 밀어냈다. 내가 가진 건 내 손으로 지킬 거요. 내 돈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뜻이요. 부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날 이후 순자는 누군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팔부 위협. 며칠 뒤 순자의 집 앞에 깨진 유리병이 나뒹굴고 있었다. 창문에는 돌이 던져진 흔적이 남았다. 이웃들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요즘 좀 조심하셔야 해요. 모르는 사람들이 동네를 기웃거려요. 순자는 두려웠지만 숨지 않았다. 대신 경찰서에 가서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주식 서류를 변호사 사무실에 맡겼다. 그리고 한 신문 기자를 찾아갔다.
내 얘기를 기사로 써줄 수 있나요? 단 내 이름은 빼고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곧 폐지 줍던 익명의 기부자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구부 기부와 변화. 순자는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장학재단과 복지재단에 기부했다. 기부 사실은 끝까지 익명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골목 사람들은 변화된 분위기를 느꼈다. 아이들이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세워지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매주 식사를 받을 수 있는 배달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누군가는 물었다. 이런 걸 누가 한 걸까요? 다른 이는 대답했다. 모르지. 하지만 우리 골목엔 늘 새벽마다 손수레를 끄는 한 할머니가 계시잖아. 10부 마지막 새벽. 어느 봄날 새벽, 순자는 평소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골목을 걸었다. 손수레 안에는 박스 하나와 꽃 한 송이가 있었다. 그 꽃은 도서관 앞에 놓였다. 박스 안에는 책과 함께 짧은 메모가 있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합니다. 당신도 그걸 느끼길 바랍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사람들 앞에서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의 새벽은 여전히 손수레의 바퀴 소리로 깨어났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았다.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사실은 이 골목을 지키는 가장 큰 부자였다는 것을.